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력들이 혹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조금 보입니다.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USDC,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난 7일간 1억 달러가 순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서클의 CEO는 하루에 4억 달러, 우리 돈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큰 돈이죠. 이게 이제 찍혔다. 물론 4억 달러가 찍히고 2.5억 달러는 상환이 됐으면 그럼에도 한 2천억 이상 하루에 이렇게 찍혔던 거죠. 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가격이 출렁출렁하지만 누구는 팔고 시장을 떠나겠지만 조금씩 조용히 USDC는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네요. 지난 7월 11일에도 2.5억 달러면 우리 돈 3,300억 원 정도 될까요? 이게 7월 9일자로도 신규 발행이 됐었습니다. 7월 10일에는 유럽에서 미카법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USDC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거래량 늘어나는데 라는 기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코인이 끝난 걸까요? 상승장이 지금 다 죽었을까요? 사실은 상승장에 쉽게 말하면 2017년이나 2021년 호황에 투자를 받았던 코인 프로젝트들이 하락장을 더 못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풍족할 때, 이럴 때가 익숙한 겁니다. 그때 큰 돈을 받았는데 하락장을 잘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망하기가 오히려 더 쉽다. 지금은 사실 상승장에 있는 조정 국면이겠죠. 이럴 때도 그냥 꾸준히 자기 할 일 하는 프로젝트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직원을 늘리고 기업을 인수하면서 몸집이 더 커지는 이런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아마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 봅니다.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친구가 SEC에서 19B-4 조금 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현재 잘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 ETF 승인이 예상된다. 지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도 재밌는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겠죠. SEC에서 나온 소식이 없다. 모든 지금 발행사와 문서가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야? 난 이유를 모르겠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이제 괄호 열고 닫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상황이 진전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지금 익명의 소식통,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입니다. 이게 그대로 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게리 갠슬러나 이제 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주요 인사 담당자들 있겠죠. 여기가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이 친구들로 치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 주고받는 거 아닌가? 게리 갠슬러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번 주에 곧 있으면 ETF 승인됩니다. 이더리움 쌀 때 많이들 사두세요. 나 이거 가격 억누르는데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다니까. 퍼드, 창의력을 발산시켜야 되거든요. 독일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 아발란치 퍼드, 솔라나 퍼드 있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만 사지 말고 솔라나도 좀 두둑히 챙겨 놓으세요. 대신에 알죠. 나중에 정권 바뀌어도 나 한 자리 챙겨 주셔야 됩니다. 라는 저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켄은 미국의 주요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전략을 통과라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퍼무보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 블룸버그 메인 매체죠. 인터뷰를 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암호화폐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자금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매달, 이게 매년이 아니고요. 매달 7.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자금이 어디로 들어든다?
이더리움 상품으로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된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 않습니까? 일부 알트코인들 경신한 게 있고 아직 안 한 게 있는데요. 아직 안 한 게 더 많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 사상 최고치 거리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향후 4년 동안의 코인 관련 정책, 입법, 의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최근 하원이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SEP 121 이거 폐지 결의안을 지금 뭐 거부권 뒤집는 데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 뭐 미래를 아는 듯한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 이거 현물 ETF 승인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조만간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대선 결과 중요하죠. 자, 이것에 따라서 향후 4년간 코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마치 트럼프를 연상케 하는 발언입니다. 세 번째, SEP 121 이거 뭐 이상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뒤집기를 실패했다. 근데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뭐 TV인지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공식 어떤 그 주요 매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글쎄요, 뭔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최근에 독일 정부에서요, 비트코인, 뭐 퍼드, 뭐 지금까지 뭐 하여튼 뭐 거의 한 달 이상을 우려먹은 것 같습니다. 결국 24일 동안 49,800개 전량 매도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다 팔았으면 이게 이제는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요, 독일 정부가 매도한 물량은 2013년부터 운영된 영화 불법 복제 사이트로부터 압수한 물량이다. 제가 2013년도 비트코인 가격을 대충 봤더니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 뭐 하락장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비트코인 한 8천만 원 하잖아요. 몇 배입니까? 한 10년 조금 넘게 묵혔더니 비트코인이 800배가 올랐네요. 1억을 넣었으면 얼마가 됐다? 800억이 된 겁니다. 이거 보면서 나중에 특히 이제 좀 어린 자녀분들 아니면 손주분들 계시면 비트코인 한 개가 아니라요. 그냥 한 0.2비트 정도 그냥 증여하셨다가 10년이나 15년 묵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800배까지는 어렵겠죠. 근데 뭐 한 20배, 30배 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겠냐? 제가 왜 0.2비트라고 했냐면요. 제가 요새 이제 세금 관련 책을 좀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는 또 뭐 2천만 원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증여세가 상속세가 우리나라는 OECD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세요. 이거 세금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당장 이제 그 미성년자는 비트코인 거래가 불가능하거든요. 차선책으로 이제 코인베이스나 뭐 채굴 기업 주식들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업체 QCP 캐피탈 여기가요. 자주 나옵니다. QCP 캐피탈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볼 때 뭐 시그널을 줄 때도 있고 속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요한 지지선 위로 반등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반등 랠리 이유 여러 가지를 듭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됐고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또 독일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 다 팔았고 현물 ETF 6일째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패닉이다. 근데 대형 헤지 펀드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콜 옵션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견이 아니고 실제 행동이거든요. 저는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 혹은 조정장에서 나올 수 있는 손바뀜 현상입니다. 뭐냐면요.
뭐 이거를 양털 깎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 개인들은 헐값에 주요 코인, 뭐 여러 가지 코인 다 지금 헐값에 팔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주워 담았다? 기관들이 주워 담았다. 그것도 아주 싸게. 이거 이제 뭐 부의 이전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들의 초우량 코인들을 헐값에 사서 지금 부가 이제 트랜스퍼 됐다고 하죠. 이전이 기관 쪽으로 된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요. 이제 25 이하로 내려가면 극단적 공포거든요. 지금 극단적 공포 25 레벨을 이제 비트코인 기준이긴 합니다. 극심한 공포를 누군가 느끼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또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고 뭐 콜옵션을 사고 있고요. 누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6일 연속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럴 때 조금이라도 사놓으시는 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누군가 옆에 있는 특히 지인분들, 뭐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운이 좋았던 거야. 네가 뭘 잘해. 또 운이 좋았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수익을 거두셨을까요? 노력을 잘 하셨고요. 인내를 하셨고 용기를 냈던 결과가 아닐까요?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 또 3억 달러 넘게 들어왔답니다. 6거래일 연속 유입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개인들은요, 극단적 공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알트코인 특히 끝났다. 긴가민가 공포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6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샀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더리움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뭐 조 칼라세레, 뭐 이런 분이 있다는데요. 재밌는 얘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수많은 암호화폐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뭐 블랙라이즈, 비트와이즈 등 자산 운용사들은 시가총액 가중치 ETF 상품을 만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주식 지수 ETF처럼 암호화폐 지수 ETF 상품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뭐 수십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변호사도 지금 눈치를 챈 거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많은 암호화폐 현물 ETF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솔라나 ETF, XRP ETF, 에이다 ETF, 아발란체 ETF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긴 하죠. 자, 시가총액 가중치 ETF가 주식처럼 판매가 될 것이다. 제가 이거 예로 뭐 여러 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에서요. 크립토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수를 만듭니다. NCI, 앞글자를 딴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 설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지수도 이걸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S&P 500 지수, 나 그 개별 기업 변동성도 크고 나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맘 편하게 지수에 투자할래. 우리나라도 이거 엄청나게 ETF 추정하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에 나는 그냥 투자할래. 전 세계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어디서 벌어진다? 코인에서 벌어진다니까요. 각종 이제 따로따로 뭐 솔라나 ETF 이거 다 나올 거예요. 뭐 순차적으로 나오겠지만 이것을 묶어서 지수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복잡해서 잘 모르겠죠. 그냥 NCI 나스닥 코인 지수에 그냥 투자하세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제가 나스닥 크립토 지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아비트럼, 유니스왑, 폴카단, 스텔라, 루멘스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웨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웨이트가 우리말로 뭡니까? 가중치입니다. 비트코인이 71%, 이더리움 26%, 체인링크 0.6%. 그러니까 이제 뭐 알트코인은 1%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가총액을 그대로 가중치로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좋은데 좀 솔직히 불안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우량 코인들에 더 많이 투자하세요. 제가 이거 하나로 지수로 만들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시총 낮은 코인이요. 이거요. 그 비중이 1%도 안 돼요. 그냥 조금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뭐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투자자를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상품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스닥만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나중에 결국 전체판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뚜껑 열었던 데가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SEC랑 승소해서 이긴 곳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자, 여기 디지털 라지캡 펀드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들어갑니다. XRP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 자, 아발란체, 자, 웨이트 가중치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한 71%, 이더리움 22% 보이십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디파이 펀드 이거 하나 딱 투자하면 여기 가중치 알아서 분배해서 유니스왑, 뭐 리도, 메이커다오, 에이브, 신테틱스에 나름 분산해서 투자해 줍니다. 그레이스케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제 레이어 주로 1이죠. 레이어 2도 있네요. 솔라나가 가장 높네요. 58%,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까지 가중치로 이거 하나 그냥 펀드 가입하는 순간 우량 코인에 알아서 분산해서 가중치 반영해 줍니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글라스노드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시도할 수는 있는데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관심이 별로 없던데 사람들 이더리움 뭐 비트는 뭐 그렇다 해도 이더리움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것을 지금 보여줘도요. 비관론자는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늘 존재합니다. 근데 혹시 주변에서 비관론자, 시니컬한 분이 큰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시니컬하고요. 뭐 경제학자 뭐 아주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실 게 개인만 포모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관들의 포모는요. 스케일이 더 남다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억눌러져 있고요. 실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 ETF가 없잖아요. 알트코인 아직 없습니다. 이제 막 이더리움이 되냐 마냐 하고 있잖아요. 알트코인 아직 시작을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까 나스닥 보셨죠? CME도 있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있고 벡트도 있고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가격이 폭등하면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ETF가 출시가 되는 마당에 저는 뭐 그 알트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극심한 포모 이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포모 나중에 올 게 뻔해요. 그 전에 충분하게 매수를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때 매수하는 거 비춥니다. 태풍 길목에 그냥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돼지도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 아서 헤이즈 이런 얘기 하네요. 암호화폐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와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최근 코인 지지 입장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 그는 재선되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무슨 짓이든 할 인물이다. 취임 이후에는 암호화폐 관련 모든 것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절대 뭐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픽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당신 대통령 당선은 시켜드릴게. 그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해줘야 될 게 좀 있어. 알고 있지? 라고 대화가 오고 간 건 아닌가. 지금은 소위 말한 금융 엘리트들이 한편으로는 여전히 퍼드 넣고요. 뭐 셉 원투원이네 온갖 노이즈를 갖다 넣으면서 뒤편으로 뭐 합니까?
비트코인 됐잖아요. 이더리움 ETF 곧 이거 된 겁니다. 코인 띄우기에 뭐 모금도 받고요. 아예 뭐 코인 띄우기에 트럼프를 얼굴 마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코인 죽이는데도 이 권한을 활용하지 않을까요? 뭐 올해 연말이다, 내년이다, 코인 대상승 나오겠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한이 높으면 계곡이 깊죠. 이게 이치 아닙니까? 2025년 상승세가 크면 클수록 2026년 하락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처참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권한을요. 이때 마치 2022년 테라루나 FTX 파산 때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요. 중요한 거 투자 실력. 자, 뭐 그러니까 장기 물량 좀 빼놓으실 분들은 빼놓지만 기본적으로 쌀 때요.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 실력자.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실력자입니까? 비쌀 때요. 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은 뭐 얼마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막 강력한 확신, 그러니까 완전 이제 매드 모드로 가서 사람들 얘기가 귀에 안 들릴 때, 그때요. 그냥 싹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투자 실력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코인베이스 리서치의 총괄은요. 올해 3분기에 코인 랠리 될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2달 동안은 변동성을 경험할 것인데 이후 가을쯤에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사실 다 예측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지는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바나나 존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주기영 대표 이런 얘기 하네요. 고래는 일반적으로 바닥을 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바닥이란 확신이 들면 롱패팅을 세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바닥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반등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최대 적이 뭘까요? 불신이요.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두 개 매우 큽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굳이 꼽자면 조급, 조급한 거죠. 빨리 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실망하고 빨리 시장을 떠나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까요? 근데요, 롱, 숏, 선물, 옵션 투자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이번 주에 반등을 하든 다음 주에 하든 다음 달에 하든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이더리움 ETF 이렇게까지 애간장을 녹이고요. 그 세력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 이래도 안 팔아? 야, 이더리움 ETF, 야, 이거 될 것 같아? 시간을 조금만 끌면요. 일반 개미 투자자들 우두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더리움 다음 뭡니까?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거 뻔히 보인다니까요. 지수 ETF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가중치 ETF 이런 것들 나중에 월가의 탐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만족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QT 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큰 돈이 들어와서 유동성 그 어디로 갈까요? 물론 주식에도 갈 수 있습니다. 코인에 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올해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다. 저는 뭐 이거 뭐 작년부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현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좀 그냥 줍줍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폭등이 심하다. 자, 그러면요. 뭐 일부죠. 적당히 한번 익절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25년 대상승장이요. 아직도 뭐 6개월 남았잖아요. 상승장이라고 해도 내년에는 그런 폭락이 없다? 아니요. 폭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 코인들, ETF가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대량 그 대형 거래소, 뭐 그런 어떤 자산 운용사에게 선택을 받고 RWA에도 쓰일 수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 위주로 많이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개 딱 정해시고 오랫동안 아까 비트코인 2013년도에 샀다가 묵히니까 몇 배 됐습니까? 거의 1000배 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묵히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